짙은 안개가 국경 표지석을 감싸 안고 있는 그 순간 김지우는 발걸음을 멈췄. 심장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 요동치고 고요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 그게 과거의 쓰라린 기억에 붙잡힌 환영인지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인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희미한 달빛이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밤. 박수미는 우물가에 걸터앉아 건너편 개울가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멀스멀 사라지는 김지훈의 마른 뒷모습을 바라봤. 싸늘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스스로 물었다. 과거의 악몽이 친한 친구를 놓아줄까? 그해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엔 축축한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지훈은 21살 막 넘은 나이였고 순백의 북한 군복을 입은 채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바람처럼 허무해 작은 실수 하나가 땀과 눈물로 때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그날 밤 국경 근처 임시사령부 천막에서 지훈의 전우이자 소대장인 최동화 중위는 전차 및 기름 자국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 기름통이 새서 칙칙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던 것이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왜 점검을 소홀히 한 거냐? 동화 중위, 네 부주의로 오늘 분명 징계다. 지훈은 그때 동화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낮엔 강인하게 총을 들어 올리던 그가 밤이 되자 사슴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동화는 무릎을 꿇고 전차 불빛이 흔들리는 틈에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날카롭게 부딪히는 채찍 소리에 나무벽이 떨리고 찰싹찰싹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마른 입술은 말조차 잃었다. 분노가 치밀다 차갑게 식었다. 내가 실수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운명을 겪게 될까? 지훈의 시선은 낡은 잠수 시계에 멈춰 있었다. 시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그날 이후 지훈의 머릿속엔 채찍 소리와 순찰병들의 발걸음, 징계받던 전우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유는 어떤 훈장이나 총보다 값진 거구나. 박수민의 회상에 따르면 징계 이후 지훈은 점점 망설임이 많아졌다. 밤마다 개울가 부뚜막 불빛이 천막 창문으로 어른거리면 김치찌개가 바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한은 멀리 있어도 김치맛과 갓 지은 밤 냄새는 지훈의 기억 속에 진하게 남아있어. 전우들이 등불 아래서 트로트 아리랑을 부르면 지훈은 눈을 감고 동서 베를린 장벽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악몽은 매일 찾아왔다. 어두운 대나무 숲속을 헤매다 발이 무거운 안개에 잠기면 칼날처럼 스치는 철조망 소리가 살을 바르는 듯해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목 놓아 엄마와 여동생을 부르지만 목구멍에선 비명만 갈라질 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지우는 공포에 질려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무 침대 모서리에 손을 짚고 벽 쪽으로 기댄 채 주저앉아 창백한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지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카키색 바지를 흠뻑 적셨다. 그 어두운 내부 전등 불빛, 아래 벽에 벗겨진 페인트만 어렴풋이 보여. 훈련이 계속될수록 긴장감은 더해졌다. 경보 사이렌, 확성기 속 사방이 적이다 라는 외침, 무미건조한 명령이 메아리쳤다. 지훈은 가끔 물탱크 옆에 주저앉아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가 잔잔한 고향 호수처럼 보이자 속삭였다. 총을 내려놓으면 죄가 될까? 그리고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 보내는 글씨는 나비 날개처럼 떨렸다.
몇 줄 안 되는 편지엔 이만큼만 적혀 있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앞으로도 길이 멀지만 곧 돌아갈게요. 수미는 지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알았다. 그 짧은 문장에 그리움과 용기가 담겨 있음을. 어느 안개 자욱한 아침, 국경 철책 작전을 위한 리허설 훈련이 시작됐다. 전차 불빛이 안개를 갈라내리꽂고 구부러진 대나무 가지마다 빗줄기가 부딪혀 사령관이 외쳤. 전원, 준비.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져. 이제 지훈 차례였다. 총을 든 그는 며칠 밤을 새워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다. 갑자기 그는 쏘스라치게 놀란 철조망 너머로 강철 투구를 쓴 한 병사가 흐릿하게 보였고 그 차가운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지훈은 그 모습이 동화인 줄 알았다. 여인 얼굴에 두 손을 내밀고 간청하듯 다가오는. 도망칠까? 아니면 여기 그대로 있을까?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훈련 종료를 알리는 경적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구를 옆으로 기울인 채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명을 억누르려 해. 수민이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 깜짝 놀랐지?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다. 녹슨 팻말, 전선을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라를 보았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지훈의 어깨를 바라보았. 그 순간 대나무 가지 위 있을 방울이 옥빛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동시에 그 차가움은 보이지 않는 칼끝처럼 젊은 병사의 심장에 밝혔다. 지훈은 다짐했다. 과거의 데마크 트라이얼 링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가는 다른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수많은 경계 표식을 넘어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그림자마저 넘어 장면은 철조망 곁에 바싹 붙어선 김지훈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의 손은 투구의 챙을 꾹 쥐고 눈은 흐릿한 지평선을 바라보고 그곳엔 희망과 고통이 함께 얽혀 있었다. 수민의 가슴 속에는 그날 친구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선명히 남아 압록강 강물이 귓가에서 살포시 속삭이며 자유와 운명을 전해주듯 수민은 낡은 나무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뚜껑을 살짝 열자 지훈이 사건 이후 숨겨뒀던 기념품들이 모습을 드러내. 창문 틈새로 스며든 안개빛 아래 노랗게 바랜 가족 사진과 가지런히 쓰여진 잉크 자국에 편지 한 장이 있었.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수민은 코끝에 종이에 눅눅한 냄새, 면봉 냄새, 아침마다 친구에게 내어놓던 녹차 향이 스며든 듯 느껴졌. 이전 이야기 이후로 지훈은 끝없는 환영에 시달렸다. 밤이 찾아오면 그는 또다시 악몽에 사로잡혀 음산한 대나무숲 한가운데에서 허우적댔다. 수미는 친구의 반쯤 감긴 두 눈동자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읽어냈. 정말 혼이 나간 것 같더라. 그녀는 속삭였다. 누군가 과거를 묻기라도 하면 지훈은 고개를 돌리며 눈길을 꺼렸다. 그저 한 번만 더 돌아볼까 두려운 듯이. 어젯밤에도 지훈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낡은 관사방 안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살을 통해 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워.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팔로 아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떨어. 턱은 잔뜩 굳어있고 입술은 꽉 깨물려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수민이 말했다. 그날 밤 베개가 다 흠뻑 젖어 있었어.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소금기 같은 게 남아있더라.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얘. 수민은 조심스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지훈은 움츠러들며 몸을 잔뜩 웅크렸. 미안, 만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코끝에 눈물이 서려 있었. 정오의 햇살이 지나가며
지훈의 얇은 손목에 푸른 핏줄을 선명하게 드러냈. 그의 작은 떨림 하나, 피하는 시선 하나, 숨가쁜 호흡 하나가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전해주었다. 불면의 밤이 거듭되며 지훈의 몸은 지쳐갔다.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한때 단정하던 옷차림은 구겨졌다. 어깨에 걸친 방탄 망토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 김치 몇 점만 집어먹으며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이제 음식 맛도 못 느끼겠더라. 수미는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오후 비 오는 한강가에 나간 지우는 그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소주를 기울이던 그 자리에서 젖은 돌길 위에 맺힌 빗방울이 바닥을 반짝이게 했고 지훈은 소주병을 휴지통에 던졌다. 이젠 다 버려야 해. 속삭이듯 말하며 올려다본 하늘에는 빗물이 머리칼에 맺혀 흘러내렸다. 수미는 깨달았다. 지훈은 과거를 버리려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후다닥 간단히 끼니를 때운 뒤 수미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놓고 녹음 모드를 켰다. 친구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 밤중 빗소리 사이로 지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코를 곤신 듯한 소리도 섞이다가 갑자기 멈췄. 수미는 불을 켰다.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반쯤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 사진을 집어들어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사라지지 마. 다음 날 수미는 지훈을 이웃 인사동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다. 빗속에서 그들이 몸을 녹이던 그곳이었다. 나무마루 다다미 위에 놓인 낮은 탁자, 벽마다 걸린 한자서에 한류, 한류, 한국의 물결. 바리스타는 잘생긴 찻잔에 오미자차를 내려주었다. 빨간 오미자 알갱이를 씹으면 시큼하다가 이내 달큰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떡볶이보다 낫네.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한순간의 평화만으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팔에 길게 난 상처를 발견했다. 악몽 속 철조망에 몸을 부딪힌 건지 무의식 중에 스스로 낸 건지 알 수 없었다. 희미한 노란 전등이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다. 붉게 물든 상처를 내려다보며 지훈은 속삭였다. 왜 과거가 자꾸 날 놓아주질 않는 거지. 수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지훈이 싸우는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바깥바람은 창문을 때리며 매캐한 기름 냄새를 실어날랐다. 전우들이 있던 대대에 비바람 몰아치던 밤의 냄새.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머리에 얹어 푸른 핏줄을 드러냈다. 끝내야 해. 그는 낮게 중얼거렸.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 주말이 되자 수미는 지훈을 조계사 명상 수업에 설득했. 번화가 한가운데 숨은 그 절에서 동종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염주 소리가 잔잔히 뒤를 이었다. 지훈은 법당 마루에 깔린 방석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 눈을 살짝 감고 각 숨결을 길게 뱉어냈다. 보온 쿠션의 따스함과 은은한 향이 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했다. 수민이 나지막히 말했다. 오늘 지훈이 한 번도 떨지 않았어. 돌아왔을 때 몸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잠드는 게 두려웠다. 그날 밤 수민이 방을 나가려 할 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민아, 우리 같이 잘까? 아이처럼 몽롱한 목소리였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앉아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지훈의 심장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그 박동이 가장 평화로운 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잠들기 직전 지훈은 어머니를 꿈꿨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부엌 가습을 옆에서 환히 웃고 계셨다. 그 형상이 너무도 생생해 더는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수민이 살며시
그의 등에 손을 얹고 속삭였.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더 이상 악몽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불빛이 서서히 꺼진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내일이면 분명 그 어둠도 조금씩 옅어질 거라는 희망을 한 이튿날 저녁, 수미는 서울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따랐다. 은은한 고기 굽는 연기와 매콤한 소주 향이 공기 중에 어우러졌. 옆 테이블에 앉은 친구 김지훈을 바라보니 군 입대 초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입술은 오므라져 있었. 마치 무언가를 꼭 참아내고 있는 듯했. 한 잔이나 더해. 수민이 소주병을 톡톡 건드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첫 모금이 목구멍을 태우듯 내려갔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 빨간 네온 사인이 바랜 카키색 군복 재킷 소매를 비추어 손톱 자국이 밝힌 오리 풀린 팔꿈치 부분이 선명히 드러난.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 지 몇 주 만에 지훈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탈북 후 기대고 있던 국경 물류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시장 변화로 예산이 부족해 국경버스 노선을 유지할 수 없대. 그가 수민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담담한 체념만이 묻어 있었. 통보를 받은 날, 지우는 사무실 책상에 웅크린 채 그 고지문을 붙잡고 있었다. 눈은 멀뚱멀뚱 앞에 고정됐지만 희망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 소식을 듣고부터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면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월세를 어떻게 낼지,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 수미는 기억한다. 해가 쨍쨍한 어느 날 오후 둘이 남대문 시장을 함께 거닐던 순간을 김치 파는 아주머니의 어묵 걸어도 괜찮아 하는 외침, 호떡 굽는 소리 속에서 지훈은 라면 몇 봉지만 들고 멍하니 있었다. 집에서 해먹으려고 조금 아껴야 할 것 같. 그 말은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들렸. 더 버티기 힘들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포장마차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던 길목에서 지훈은 두 낯선 남자에게 뒤쫓겼. 수미는 뒤따라 달려오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안개처럼 스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밀침의 지우는 차가운 돌바닥 위 웅덩이에 그대로 넘어졌. 얼굴을 들었을 때 턱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두 눈은 공포에 휩싸여 있어. 알고 보니 그 해고 사태는 집단 소송과 얽혀 있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쌓인 빚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재무진이 사전에 모든 직원에게 소송 포기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던 것이다. 주주들이 법적 방패막이로 직원들을 내세우며 순식간에 소환장과 출두 요청서가 지훈의 임시 숙소로 날아들었. 한 장 한 장이 날벼락 같아. 그는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고 비용을 마련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미안해. 나 법적 문제에 휘말렸어. 그가 전화기 너머로 힘겹게 중얼거렸.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밤새 흐느끼다 말았는지 눈가는 촉촉했다. 수미는 습기 머금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주물렀. 괜찮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멀리 허공을 응시했. 한 번도 이렇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 수미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푸르스름한 혈관 위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드는 고통에 그가 견디고 있다는 걸. 그 뒤로 법정 일정과 구직 약속이 엮여 돌아갔다. 매일 아침 낡은 정장에 넥타이를 비스듬히 매고 커피숍, 편의점, 이태원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까지 면접을 다녔. 정면으로는 굳은 의지를 보였지만 소송 이력이 발목을 잡았. 죄송한데요. 이력서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요. 채용 담당자의 말에 고개를 떨궜. 어느 날 밤
지훈은 자취방 발코니에 주저앉아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물든 하늘마저 그의 눈엔 공허하게만 비쳤다. 수민이 달려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는 제안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라도 참여해 무범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력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지훈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반짝였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재판 준비와 구직 스트레스의 지훈은 집중력을 잃고 하루는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기도 했다. 통장 잔고와 신분증이 든 지갑은 쓰레기통에서 간신히 발견되었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보며 수미는 그를 꼭 안았다. 너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 난 네가 오래 싸우길 바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수민아. 지훈은 작게 대답했다. 어느 밤 다음 재판 일정이 6달이나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은 뒤 지훈은 탁자에 얼굴을 묻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옆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그리운 금강산의 애절한 가사가 향수 어린 마음을 긁어내듯 울려 퍼졌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 같아 지훈은 몸을 떨었다. 수민이 2잔의 아이스 커피를 조심스레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카페인 좀 마셔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홍대 벼룩시장에서 빈티지 옷 들여다보며 일거리를 구해보기로 결심했다. 낯선 환경에 주춤했지만 동료가 어디서 오셨길래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하고 놀리자 지훈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상처받은 마음이 또 한 번 욱신거렸다. 그런데 한 소녀 손님이 이 옷 골라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자 지훈은 천천히 옷감을 만지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얼굴에 작은 빛이 돌아왔다. 그렇지만 법적 무게는 여전했다. 수미는 지훈을 종로에 있는 저소득층 무료 법률 사무소로 데려갔다.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할아버지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지훈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반짝였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누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혼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법원 일정과 막막한 아르바이트, 밤마다 찾아오는 공황 속에서도 지훈은 한 걸음씩 내디뎠다. 주저할 때도 다리가 풀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과거의 그림자를 헤매며도 이번만큼은 반짝이는 소망을 안고 있었다. 수미는 믿었다. 가장 어두운 날들 뒤에 반드시 새벽이 올 거라. 그녀의 따뜻한 손과 지훈, 가슴 속에 은은히 피어나는 희망의 불씨가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 그날 밤 불빛이 빛나는 서울거리의 두 사람은 잔을 맞대고 속삭였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짙은 취기 속에서 지훈 눈빛이 확고해졌다. 어떤 어둠도 내 청춘을 삼키게 두지 않을 거야. 재판과 알바, 밤의 불안이 연달아 몰아친 뒤 지훈 앞엔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박수미는 여전히 곁을 지켰지만 친구가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쳤다. 7월 어느 늦은 오후 수민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여동생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엄마가 심장마비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청명한 햇살 속 서울은 갑자기 싸늘해졌다. 수민은 허겁지겁 지훈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가 초조하게 재판 통지서를 바라보며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달아빠진 셔츠를 가방에서 꺼냈다. 문도 못 닫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변호사한테 알려야 해. 재판 안 될 수도 없어. 수민이 눈물 어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엄마,
엄마만 내 맘을 알아주는 사람인데. 서울대병원은 청계천 옆에 있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고통 속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해.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수민이 지훈 옆에 와서 말했. 네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처음 봐. 지훈은 병상에 누운 여린 엄마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 소식을 알게 된 이후 지훈은 갈팡질팡했다. 아침마다 홍대시장 일도 무료 법률 사무소도 가지 않고 병원 복도에 앉아 심장 검사 호출을 기다렸. 수민이 데려간 보신용 삼계탕집에서도 지훈은 몇 숟가락만 겨우 넘길 뿐이었. 힘내라고 조금만 먹어봐. 수민이 다정히 권했지만 식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게다가 가족 간 균열은 지훈을 더욱 흔들었다. 한국에 있는 형은 마지막 기댈 곳이었지만 긴장된 정치 상황 탓에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았. 카카오톡에는 단지 네이 이모티콘만 도착했다.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 형도 나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겁나나 봐.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다. 수미는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 내가 여기 있을게. 어느 비 오는 밤 병원에 다녀온 후 지훈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갑이 통째로 사라진 걸 발견했. 병원비로 모아둔 급전이었는데 서랍은 뒤집힌 채였고 바닥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지훈은 서럽게 주저앉아 종이 조각을 뒤적이며 눈물을 흘렸. 수민이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말은 너 지금까지 못 냈으니 책임져야지 라는 냉정한 답뿐이었. 지훈은 문 앞에 멈춰선 채 젖은 우비를 입고 멍하니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 그날 밤 지훈의 정신적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맞은편 낡은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예전에 명상하던 곳이었.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콘크리트 위에 서 있는 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민이 옥상 난간에 올라 지훈아 내려와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눈을 감고 고통과 자유 사이를 저울질하는 듯했. 그 순간 지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엄마의 얼굴이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믿음이 담긴 눈빛. 그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 수민의 품에 몸을 맡겼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다. 저 멀리 서울타워, 불빛이 등대처럼 반짝였다. 지훈은 다짐했다. 포기할 수 없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지훈은 옥상에서 얇은 담요를 꼭 끌어안고 별이 총총 빛나는 서울 밤하늘을 바라본다. 고난이 그를 휘감아도 곁에는 절대 손을 놓지 않을 친구와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눈빛은 여전히 여리지만 단단히 다져진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박수미는 잊지 못한다. 그 밤 옥상 난간에서 절망 끝에 매달렸던 친구 모습을. 그날 이후로 그녀는 지훈에게 진짜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가을 아침 반포대교 옆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길목에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즈음 수미는 살며시 그의 어깨에 걸친 니트 목도리를 다정히 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늘 국경 의료 프로젝트 담당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같이 갈래? 지훈의 눈빛에는 여전한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603번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상쾌한 공기에 잃은 계절의 쌀향이 섞여서 수미는 지훈이 숨을 들이쉬곤 멈칫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쁜 숨이 잦아든 자신을 새삼스레 느끼는 듯했다. 정류장에서 내려 작은 골목길을 지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빙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모습이 몽환적이었다. 소박한 나무 홀 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청진기, 혈압계, 붕대 같은 의료도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흰 가운에 이은지라는 자수를 달고 있는 한 여성이 소독약 포장지를 하나씩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정성껏 올리고 있었다. 낮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 사이로 몇 가닥 긴 앞머리가 그녀의 갸름한 얼굴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창백하면서도 살짝 홍기가 올라온 피부가 한 송이 복숭아꽃 같았다. 이쪽이 은지야, 수민이 낮게 소개했다. 접경 지역에서 의료봉사 오래 한 친구야. 정말 다정해. 은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온화한 갈색 눈빛이 지훈의 아련한 시선을 그대로 받아주었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그녀의 분홍빛 입술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지훈. 수민이가 네 얘기 많이 들려줬어. 오늘 같이 잘 부탁해. 지훈이라는 이름이 그녀 입에서 맴돌 때 지훈의 가슴이 낯설게 두근거려. 수민은 낡은 카키색 점퍼를 의자에 걸쳐두고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는 분주한 분위기에 약간은 어색해 보였지만 손길 하나하나가 천천히 그리고 은근한 여성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침 시간은 웃음소리와 조용한 손짓으로 흘렀다. 은지는 어르신 환자의 목에 따뜻한 수건을 감싸드렸고 지우는 서툴게 청진기를 건네받아 도왔다. 둘은 함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지를 접으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순간 지훈이 은지에게 묻듯 말했다. 이모, 여기 아픈 곳 있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은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팔뚝을 살포시 감싸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한마디였지만 지훈의 얼굴은 가을 장미처럼 화사하게 달아올랐다. 수미는 뒤에서 숨죽여 웃으며 친구의 딱딱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드는 걸 지켜보았다. 점심에는 근처절에서 보낸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쫀득한 흰쌀밥, 매콤하게 익은 김치, 아삭한 오이 장아찌, 맑은 미역국, 뚜껑 위에는 붓글씨로 법륜사라고 쓰여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매운데 이 매운맛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은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하나 더 집어 그의 그릇에 살포시 올렸다. 밥 좀 더 넣어줄게. 매운맛과 균형이 맞아야지. 그 소박한 배려에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오후 모두가 서둘러 장비를 정리할 때 창밖 하늘은 보랏빛 노을로 물들었고 마지막 햇살이 은지의 등을 부드럽게 감췄. 수민이 지훈에게 마지막 약 상자를 트럭에 실어달라 부탁하자 지훈이 허리를 숙여 무거운 상자를 들려는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허리 다칠라. 조심해, 지훈아. 돌아보니 그녀의 눈빛이 애틋했다. 노을 속의 구름 사이로 은은한 백합향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상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은지야,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더 배우고 싶어. 환자 돌보는 법을. 은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손이 살짝 떨리며 스마트폰을 열고 이은지라고 적힌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번호를 저장하고 화면을 바라보다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수미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훈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게 보였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자 그 어둠은 한층 희미해지고 입가엔 부드러운 미소가 맺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지훈은 수민 곁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포대교를 따라 켜진 가로등이 진주처럼 반짝였다. 수민이 조용히 물었. 어때 기분이?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숨을 내뱉었.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평온함도. 수민은 미소 지으며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 그게 네가 찾던 사랑이야. 지훈은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 있지만 이젠 노을 뒤로 멀어져 보였. 그리고 그 자리엔 진심 어린 따스함이 싹트고 있었. 밤이 깊어지면 이 순간이 지훈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 거라고 수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은지와 수미는 그가 조용히 여관방을 나설 때까지 지켜봤. 노란 가로등 아래 골목길은 가을바람이 단풍잎과 비 내린 땅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 지훈은 낡아해진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었다. 젖은 도로 위엔 얼룩진 물자국이 맺혔고 그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다. 수미는 뒤따라 걸으며 운동화 밑창이 거친 돌바닥을 간질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가 조용히 지훈에게 물었. 준비됐어?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가 바짝 마른 듯 낮게 답했. 내가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 수미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다독였다. 자유는 인증이 필요 없어. 네 마음이 원하면 충분해. 그들은 경계철책을 넘어 언덕길로 난 작은 오솔길에 들어섰. 그 끝자락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 표시 237번 철제 기둥이 시간의 증인처럼 묵묵히 서 있었. 예전 비가 내리던 날 지우는 이곳에서 아리랑 미녀를 흥얼거리며 추위와 그리움을 견뎌냈. 오늘 밤엔 총성과는 멀리 떨어져 오직 새새 발걸음과 부드러운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 둥근 달빛이 나무가지 사이로 흘러들어 지훈의 얼굴 위에 은은한 무늬를 그렸다. 그는 기둥 앞에 멈춰 서서 벗겨진 녹슨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수민이 손전등을 들어 237번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비추었다. 차가운 숫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바람과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과거의 기억이 심장을 죄어왔다. 옅은 안개 사이로 동화의 앙상한 모습이 떠올랐다. 고문에 시달리던 친구 동화가 달빛 아래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순간 땀과 피가 섞여 군복에 반짝이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다. 지훈은 숨이 막혀 뒤로 물러섰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사진과 오래된 편지를 꼭 쥐었다. 머릿속엔 어머니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있는 그대로 살아라. 과거가 네 마음을 찢지 못하게. 그 목소리는 따뜻한 품처럼 차가움을 녹였다. 지우는 고통 섞인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다. 나 한 발 내디딜 거야. 은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그림자는 있고 앞만 보고 가자. 지훈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따스함을 느꼈다. 바람이 지나가며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의 목도리에 살짝 스쳤. 그는 동화의 환영을 떨쳐내고 은지의 갈색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믿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훈은 배낭에서 녹슨 작은 철상자를 꺼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처음 보내온 선물이었다. 상자 안에는 푸른 비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편지에 적었다. 이욱이 너를 지켜줄 거야. 지훈은 목걸이를 은지 목에 걸며 속삭였다.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줘서.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나도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셋은 손을 맞잡고 경계선을 넘어섰다. 지훈의 발이 남쪽 땅에 닿자 근처 개울 물소리가
잔잔한 박수처럼 들려왔. 달빛이 은빛길을 비추고 묵묵히 서 있던 기둥은 그들의 여정을 묵인하는 듯했. 그들은 숲 가장자리, 예전에 함께 명상회를 열었던 낡은 오두막 앞에서 멈췄.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위를 비추었고 수미는 종이봉투에서 선홍빛 떡 한 접시를 꺼냈다. 어렸을 때 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얇게 썰어먹는 찹쌀떡이었. 그녀는 3조각으로 나눠 건넸. 오늘을 기념해서 같이 먹자. 지훈은 떡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사라지자 마음속 깊은 곳이 부드러워졌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벅찬 감동으로 빛났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평온해.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눈가에 이슬을 닦아주었다. 수미는 숨을 고르고 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았다. 찬바람이 다시 고개를 스치자 지훈은 배낭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이렇게 적었다. 2025년 11월 24일 밤 달빛 아래 237번 경계 표시 앞에서 나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우정과 사랑, 가족이 내게 준 용기에 감사하며. 그는 일기장을 접어 수민에게 건넸. 잘 간직해줘. 수민은 검은 글씨 하나하나를 살피며 목소리가 떨렸. 영원히 지킬게. 돌아가는 길,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나무 사이로 부서진 달빛이 도로에 흔적을 남겼. 길목 포장마차 불빛이 여전히 환했고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와 소주의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은 문득 뒤를 돌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을 지나온 자의 쓸쓸함이 가슴에 맴돌았지만 곧 희망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수미는 알았다. 앞으로도 그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은지의 사랑과 그녀의 우정이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는 살며시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평화로운 순간을 함께 누렸다. 달빛이 길을 밝혔고 바람이 나무십 하나하나를 토닥였다. 분단의 상징이던 철제 기둥은 이제 뒤로 남겨진 추억일 뿐이다. 김지훈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가슴속 묻어두었던 슬픔이 빛으로 녹아내리고 희망이 어둠 속에서 횃불처럼 타올랐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뜻깊은 콘텐츠로 되돌아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